자, 여기 한번 보죠. 여기요. 우리가 이제 무주물이죠. 무주물, 선점이죠. 선점, 유실물, 습득이죠. 매장물은요, 매장물 발견이죠. 이런 혹시 옛날에 이런 거 혹시 들으셨어요? 저기 러시아 보물선. 러시아 보물선이 우리나라에 있다 뭐 해가지고 뭐 사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알겠죠? 그 러시아 보물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매장물이야, 매장물. 그다음에요, 우리 고분 같은 거 있죠. 고분, 왕릉. 그런 거 밑에 가면은 어디가 있죠? 그럼 뭐 금관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매장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매장물은 발견하는 거죠. 알겠죠? 유실물은 뭐죠? 유실물? 이런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학원에 오셨는데요. 집에 갈 때 비가 그쳐가지고 그냥 가져 우산 놓고. 그럼 어떻게 하죠? 학원에다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 우산 좀 보관해 주세요.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요, 이걸 유실물은요, 내가요 스스로 버렸으면 그것을 소유권을 포기라고 그래. 그런데 유실물은요, 내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 의사에 의하지 않고 내 지배를 떠나 있는 거죠. 그것을 유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 버스라든가 이런 데다가요, 신문 보고요, 곧 가져가야지 해놓고 했는데 내리라가니까 빨리 내려가지고 못 가져온 경우 있죠? 유실물이라고 하죠. 유실물은 뭐래요? 습득을 해야 되겠죠. 자, 무주물은 뭐죠? 무주물 산토끼요. 무주물이 뭐죠? 없으면 뭐죠? 주인이 없는 물건. 산토끼. 알겠죠? 그건 어떻게 해요? 먼저 때려잡는 사람이에요. 먼저 선점. 먼저 때려잡는 사람이 임차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무주물 선점 이렇게. 그럼 무주물은요, 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자가 없죠? 유실물은 소유자가 있어? 없어? 소유자 있죠? 아까 내가 전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매장물도요, 그러면 그 묘의 후손들이 있어? 없어? 있죠. 상속인 그 소유자가 있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무주물이니까 소유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유자가 없으면 무슨 의사가 있어야 돼요?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돼요. 여기 소유자가 있으니까 소유의 의사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소유의 의사는 필요가 없죠. 소유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뭘 하면 된다? 습득. 습득은 뭐죠? 점유하는 거죠? 점유하면 돼. 여기 소유자가 있죠? 소유자가 있으니까 소유의 의사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소유의 의사, 내가 갖는 데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점유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뭐만 하면 된다? 발견만 하면 되죠. 발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무슨 점유? 자주점유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뭐라 나오냐? 무주물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자주 점유해야 된다. 알겠죠? 이렇게. 자, 유실물을 습득하죠? 습득가 나서 신고하고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아무 말이 없어 내게 될 수 있어. 매장물을 발견하고 몇 개월? 1년. 1년 있다가 아무 말이 안 하면 내게 될 수 있어. 매장물은요. 그럼 이건 무주물 선점이죠? 무주물 선점 이렇게. 무주물은요, 주인이 없는 물건이죠? 주인이 없는 물건은 내가. 알겠죠? 무주물 선점. 그러니까 무주물은요, 주인이 없는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땅이 되게 좁은 것 같죠? 아직도 등기 같은 거 안 되는 땅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등기가 안 된 토지 있죠? 그건 무조건 국가. 알죠? 근데 산토끼는 누구다? 무주의 동산은 누가 소유자다? 먼저 때려잡는 사람이. 알죠? 먼저 때려잡는 사람. 고라니는 못 잡게 돼 있어요? 그거 아니죠? 고라니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고라니 그 유해동물 아닌가요? 유해동물이죠? 뭐죠? 이거 고라니 잡도록 돼 있지 않나? 고라니요? 알죠? 내가 어느 학원에서 고라니도 무주물이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라니는 뭐 못 잡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잡으면 그것은 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듣기로는 고라니가 하도 농작물 피해가 많고 그래가지고 유해동물로 내가 지정돼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고라니? 아닌가? 아무튼 유해동물로 지정돼 있으면 그건 무주물이에요. 무주물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그리고 무주물 뭐가 있고? 선점. 유실물 뭐? 습득. 매장물. 발견. 이 정도 말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용어 정리예요, 용어 정리. 첨부라고 되어 있죠? 첨부는요,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자, 여러분요, 가공이 뭔지 아세요? 가공. 그럼 가공이 뭐예요? 물건 만드는 거죠.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 됐어요? 이거 뭐 됐어요, 지금요? 가공한 거잖아요. 가공 아니에요? 건물. 가공이 뭐예요?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죠. 가공은요,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해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거죠. 이것을
가공이다 이렇게. 자, 봐. 타인의 동사이 뭐예요? 타인의 동사이 뭐예요? 목재, 밀가루. 두 가지만 하죠. 하나 더 해. 소고기. 이것을 만다 재료라고 그래. 재료. 그러면 소고기요. 소고기 가지고 어때요? 목재를 가지고 뭘 하죠? 목공을 하죠. 목공을 하면 뭐가 만든다? 책상이 만들어지죠. 이것을 뭘 한다? 이것을 가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요. 밀가루에서 뭘 한다? 제빵에서 뭐가 나와요? 케이크를 뭘 한다? 가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고기를요. 뭘 한다? 요리하죠. 뭐가 나온다? 스테이크. 알겠죠? 뭘 한다? 가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이렇게. 자, 호나가 뭐죠? 호나는 섞는 거죠. 여러분, 용인이 무슨 백옥살? 근데 용인 백옥살은 뭐가 좋은 거죠? 잘 모르겠어. 용인 백옥살이 뭐가 좋아요? 용인이 쌀이 좋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천하고 가까워서 그런가? 근데 이천 쌀이 좋다는 말이 왜 그러죠? 쌀 종류, 종자가 다른가? 이천 쌀. 그 종자가 다르면 다른 데도 다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아, 땅이요? 종자는 다 똑같아요? 벽실은 다 똑같아? 이천에서 나는 이천살 그걸 해본 거고 용인에서 나온 거는 용인에서 다시 다음에 저기 변담 실을 다른 거 쓰는데. 아, 그래요? 예. 아무튼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천 쌀이 좋다잖아요. 그러면 다 전국 이천 쌀을 심으면 되지. 왜 안 심냐? 이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땅하고 안 틀려요? 그런 게 어디가 있지? 비료 다 똑같이 쓰는 거 아닌가? 아니, 비료 다 똑같지 않아요? 비료 쌀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각 지자체마다 브랜드와 네. 그럼 백옥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용인 대곡살이 원래는 친환경 전국에서 거의 세 번째로 오래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기농 쌀 이런 것들이 좀 급식 업체나 이런 데 유명한 그래요? 그러면요 용인의 백옥살하고요 이천 쌀이죠. 임금유평가 그 이천 쌀이 한 포대가 섞였어. 섞어놓고 나서 흔들어 놓고 나서 용인 쌀하고 이천 쌀하고 분리할 수 있어 없어? 그걸 혼화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요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섞였어. 한 병씩 참기름 한 병하고 들기름 한 병 섞였어. 흔들었어. 분리할 수 있어 없어? 그걸 혼화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혼화 이렇게. 자, 그럼 부합. 자, 부합은 동사는 필요 없고 부동산 애의 부합만. 이것은 아주 중요해. 이 말은 봐봐. 부동산에다가 부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요 여기 이렇게 1층이 있죠. 이거 부동산이라고 해요. 이걸 부동산이에요. 1층 지금 부동산이죠. 근데 여기다가요 여기 2층을요 증축을 해서 증축. 제가 집에 가서요 계속 가서 욕먹어요. 옷 벗어놓으면 뭘 이렇게 자꾸 찍어서 왔냐는 거예요. 이거에서 셔츠가요 계속 구멍이 나 있어. 빨갛고 잉크색이고 막 이렇게요. 이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이거 자꾸 찍나 봐요 여기를요. 그러면 앞에가요 셔츠가요 빨갛고 하루는 까맣고 점이 찍혀가지고 배에도 점이 있어요. 이게 다 묻어가지고 미쳐버리겠어요 이거요. 앞치마요? 앞치마 그거 괜찮은데요? 가죽 앞치마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증축한데요. 이 증축한 것이요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없느냐 이 말이죠.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없느냐 이렇게. 자, 여러분요 독립성이 있죠. 독립성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거 못 듣겠네요. 부동산 토마토 TV에서 나오는 거 강의 못 듣겠네요. 보통 8시에서 9시고 저녁 8시에서 9시인데 TV로 먹어야 돼요. 예, 그 TV로만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보려면 그것은 돈이 60만 원 내야 됩니다. 예? 예? 채널 번호는 책이요? 채널. 채널은 제가 일단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건 아침 8시에서 9시, 저녁 8시에서 9시예요. 원래 이 사람들이 11시에 하려고 했는데 내가 런칭을 할 때, 우리 학원에 런칭할 때 나 그런 거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남들 보지도 않는 시간에 왜 방영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송 가서 찍거든요. 찍는 거 그걸 왜 방영하냐. 그러면 우리 학원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냐. 니네가 채널 하나 시간 하나 남으니까 한 것처럼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7시에서 8시에 방영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녁 시간에 부동산 토마토 TV를 누가 제일 많이 보는가 했더니 8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많이 본대요. 그래서 그러면 전화가 왔더라고요. 8시에서 9시 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8시에서 9시가 된 거예요.
아침 8시, 9시, 저녁 8시, 9시. 근데 거기는 EBS도 뭐죠? 그 부동산 TV 강의를 하긴 해요. 중개사. 근데 EBS는 24분 해요. 24분하고 20번밖에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각 과목별로 민법 같은 건 35번을 해요. 50분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50분 강의로 35번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강의 듣고 있잖아요. 그걸 듣죠. 그럼 모든 강의가 다 들을 수 있고요. 거기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글로 해요. 글로 해서 하니까 강의 듣고 보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 내일 있죠. 내일 1년 내내요. 1년 내내. 내일 8시에서 9시 또 한번 들어오시면 돼요. 아침 8시, 9시, 저녁 8시, 9시. 그건 이따 가르쳐 줄게요. 자요. 독립성이 있죠? 독립성이 있다. 이걸 뭐라 하면 이것을 구성 부분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요. 부합이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이거는요. 독립성이 없죠? 구성 부분이다. 이 말은 지금 보면 정반대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정반대로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이 정반대, 이 말을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게 부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합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자, 봐봐요. 자요, 내가요, 이게요, 내가 페인트 한 통에, 페인트 한 통을 가져왔어. 페인트 통에 지금 들어있어요, 지금요. 이걸 뭐냐면 물건이라고 그래. 이걸 물건이라고 한다고. 근데 페인트 뚜껑을 열어가지고 벽에다 발랐어. 벽에다. 지금 벽에 발랐죠? 벽에 발랐죠? 저건 뭐라고 그래? 저걸 뭐라고 그래? 아이보리로 발랐네요. 지금 벽지를요. 저기요. 페인트 칠했네요. 저길 뭐라고 그래? 아이보리 페인트라고 그래? 벽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저걸 보고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보리색 페인트인데요. 뇌가 없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애는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뭐냐? 독립성이 없다는 거 뭐냐? 이게 벽이죠, 벽. 이게 지금 벽이죠, 건물벽이죠? 건물벽에 여기 독립성이 없다. 지금 벽지가 발라져 있다. 페인트가 발라져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벽에 페인트가 발라져 있다. 그러니까요, 봐봐. 페인트 떼낼 수 있어, 없어? 분리 복구할 수 없죠? 자, 두 번째. 벽지는 뗄 수 있어, 없어? 아니, 벽에다 벽지 바르면 뗄 수 있어, 없어? 있는데 떼면은 그걸 다른 집에다 바를 수 있어, 없어? 그걸 얘기해. 뗄 수는 있나, 분리는 할 수 있으나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페인트처럼 안에 분리 복구가 안 되는 거. 그것을 부합됐다고 하는 거야. 그걸 부합됐다. 이런 봐봐. 이덕화 머리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 머리를 어때요? 머리를 뒤에 머리 잘라가지고 이걸 심죠? 심으면 어떻게 해? 다시 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머리에 부합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뗄 수 없거나 분리복구할 수 없다. 그걸 뭐라 한다? 부합이다. 이해 됐나요, 지금?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벽이죠, 벽? 벽이 여기 보라고. 벽이죠? 여기 천정에 에어컨. 에어컨이 있단 말이죠. 에어컨이 있어. 천정에 에어컨이 있어. 에어컨 이거 지금 어디에요? 천장에 붙어 있죠? 뗄 수 있어, 없어? 아니, 뗄 수 있어, 없어? 팔 수 있어, 없어? 못 팔아? 중고로 팔죠. 팔아, 못 팔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독립됐다고 그래. 우리가 봐봐. 건물에는 반드시 에어컨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구성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달라붙었어, 안 붙었어? 이건 여러분, 이게 아니.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이거 지금 여기 달라붙었죠? 지금 떨어지면 우리 머리 맞아 죽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뗄 수 있죠? 그것은 뭐다? 그것은 부합되지 않다. 달라붙어서 뗄 수 없는 것. 이렇게 뗄 수 없는 것. 이거 지금 뗄 수 없잖아요. 이걸 부합이라고 그래. 그럼 이런 봐. 머리카락 달라붙었죠? 뗄 수 있어, 없어? 없죠. 지금 옷 벗을 수 있어, 없어? 벗으면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것을 부합되지 않았다고 그래. 부합되지 않았다. 이러면요, 우리 여러분들 보면 눈썹이라든가 입술 문신하는 사람이 있죠. 문신하면 뗄 수 있어, 없어? 그걸 뭐 됐다고 그래? 부합됐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옷은 벗을 수 있죠. 그걸 독립성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봐봐. 머리카락은요, 신체의 뭐다? 신체 구성 부분이죠? 머리카락은 신체 구성 부분이잖아요. 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분리복구 안 되고 부합이라고 그래. 부합됐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내 신체하고 독립돼 있어, 안 돼 있어? 내 말 무슨 말인지 몰라? 나 봐봐. 팔 지금 독립돼 있어, 안 돼 있어? 팔 독립돼 있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팔 독립돼 있으면. 팔은 독립돼 있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독립 안 됐죠? 안 됐으니까 팔은
신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라고 그래. 팔은 뗄 수 있어 없어? 뽑으면 큰일 나. 알겠죠? 그걸 부합됐다고 그래. 부합됐다. 됐죠? 다시. 자, 우리 신체 있죠? 팔 달라붙었죠? 뭐라고 그래? 부합. 신체의 구성부분. 팔만 내 신체를 있기 때문에 팔만 사고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공부할 필요 뭐 있어? 사고팔고 할 수 있으면 공부 필요 없이 나중에 시험 치는 하루 전날 와가지고 머리 한 500만 원에 삽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머리 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세요? 그러면 탁 뽑아가지고 뭐 내 거 일단 빨리 오세요. 하고 탁 달라붙고 그렇게 앉았으면 되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 작은 아빠가 차만 보면은 우리 작은 아빠가 뭐냐면 정치 한 몇 년 하다가 몇 번 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를 하시냐면 그 종로에서 종로 세종문화회관 있잖아요. 그 세종문화회관 거기 바로 옆에 있는 건물 10몇 층짜리 7층에서 부동산 하세요. 근데 자격증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 이제 작은 아빠가 누구냐? 옛날에 지금 이종찬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국회의원인가 뭐 국정원장 이종찬. 그 사람의 그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종찬이가 이제 그만두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하다가 국회의원은 뭐죠? 그 구의원인가 뭐 시의원인가 뭐 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바뀌니까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갔다가 다시 털어먹고 이제 뭘 하냐면 주변 사람들이 부동산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사람 하나 소개해 준 거예요. 근데 소개해 준 사람이 뭐냐면 이 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아침에 학교로 가려고 나오다가 그 겨울날 추운 날 밖에 바람 쐬고 뭐 중풍으로 갑자기 쓰러졌대요.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그 사람이 한쪽을 못 쓰는데 어느 쪽은 또 쓰는 거야 또. 어느 쪽은 또 자유롭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자격증이 1회인가 2회 때가 자격증을 다 1회인가 2회 때는요 그냥 한문 아는 사람 다 1회 때 시험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은 움직이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문제가. 그리고 한문이 그게 다 한문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한문을 모르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을 읽을 줄 알면 누구나도 60점 맞는 거예요. 1회부터 10회까지라. 알겠죠? 그래 1회부터 10회까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은 내가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알겠죠? 내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누가 그분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럼 이분이 어느 대학에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됐다. 근데 이분이 집에 가 있으니까 와이프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와이프 친구들 놀러 오고 그러는데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밖에 나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작은 아빠가 이제 딱 쪼잉이 돼가지고 지금 뭐 벌써 한 15년 정도 하고 계신가 봐요. 근데 이분이 다행히도 오른손은 또 잘 쓰셔가지고 오른쪽으로 또 자판도 잘 하시고 이렇게 잘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계약서 잘 쓰고 그러면 이제 작은 아빠랑 가서 이제 물어오면 하는데 작은 아빠가 계속 나한테 너 강의만 하지 말고 내가 3천만 원 줄 테니 자격증 하나 사달라고. 야 니네 다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그 사고방식 가지고 어디 가서 3천 주면은 누가 하나 만들어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저다가지고 어제도 나한테 문자가 왔어. 야 기나 뭐지 그 새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자격증 하나 벌써 이렇게 장난으로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묘 때 만나면 미쳐버리겠어요. 옆에서 뭐 밥을 식사를 아예 안 하세요. 식사한 거 옆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원 강의를 몇 번 열어줬는데 작은 엄마가 더 이상 열어주지 마라. 그 왜 그래 왜요? 그랬더니 니네 작은 아빠는 과일 뭐죠 공부한다 가면은 과일 깎아 올게요 하고 들어가서 벌써 콕을 자고 있대.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밖에서 일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자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요 아주 중요하죠. 자 여기 봐봐 여기 이거 봐봐 이거 판. 이 판은요 어때요? 달라붙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벽에 일단 부합됐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뗄 수 있나 봐요. 내가 봤을 때 뗄 수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요 학원에 있는 칠판 아시죠? 파란색 칠판. 그거는 떼면 거의 못 써요. 그거는 칠판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양철을 가져와요. 양철 알죠? 양철판. 양철판을 이렇게 말아서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학원이 있으면 길이를 딱 재가지고 그 길이만큼 이걸 딱 뭐죠 길이를 재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에다 종이를 깔고 나서 이거 쫙 펴요. 이렇게 펴가지고 뭘 무거운 걸로 이렇게 양쪽에다 묶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스프레이로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요. 양철판이에요. 그냥 페인트를 칠하고 좀 이따 한 번 더 칠하고 한 세 번 정도 칠하더라고요. 3번 정도 칠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거기에 가요 그 줄 있죠 줄을 어떻게 또 띄우더라고요. 걔들이요 줄로 이렇게 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잘 보면 모르겠지만 그 파란색 칠판을 보면 항상요 이렇게 줄이 다 돼 있어요. 줄이. 그러니까 글씨를 옆으로 이렇게 반드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그게 줄이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씨가요, 나래비로 위로 갔다 밑에 갔다 막 이러는 거죠. 줄이 다 있어요, 거기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딱 해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옆에다가 나무를 딱 대가지고 나무를 그걸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칠판을 이제 자기가 이제 설치한다고 칠판을 사오는데 사와가지고 암기랑 하는 거예요. 이걸 구겨버리죠. 그럼 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부합으로 봐야 되는데 이건 내가 지금 보니까요. 이거는 아크릴인가 봐요. 아크릴. 뗄 수 있나 봐요. 근데 사실 이건 다 붙어가지고 이건 떼면 못 쓰죠. 이것도 뭐로 봐야 된다? 부합으로 봐야 되겠죠. 무슨지 여러분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시. 자, 부합은 사람 신체를 봐. 머리카락은 사람 신체의 일부죠. 그러니까 사고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부합이라고 그래. 사람의 신체 구성 부분이라고 그래. 우리 인간하고 독립성이 있어 없어? 머리카락 독립성 있어요? 독립성이 있는 머리가 없네요. 그래서 제일 긴 분이 저분인가? 저분이 제일 길어요? 저분은요, 뭘 할 수 있다? 우리요, 머리 좀 더 길면은 가발하는 데다가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잘랐을 때는 뭐가 있어? 독립성이 있죠. 머리 잘랐죠? 머리 자르면 사람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 아니죠. 독립성이 있죠? 구성 부분 아니죠? 부합이 아니죠. 팔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거래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오케이. 이것을 부합이다 이렇게. 이 말을 모르면 나중에 여러분요, 우리가 저당권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게 임대차에서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 자, 지금부터요, 저분이요, 하도 말을 하니까요, 해달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면 공동 소유. 그럼 지금부터 내가 이제 공동 소유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요, 내가 말하는 공동 소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절대로 땅이나 이런 것을 여러 사람이 같이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그 부동산 채널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막 가서 막 부동산 막 이런 거 그 막 설명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아, 부동산 무슨 땅이 어쩌고 이런 생각을 해봐. 아니 무슨 동에 빌라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 텔레비에 사겠어요. 왜 그런지 한지 아세요? 그 사람들 채널을 1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을 8시 시간을 사는 거예요. 1년 동안 경매에 붙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가장 잘 보는 8시, 9시 이 시간 있잖아요. 7시, 8시, 9시 이 시간 있죠. 주부들이 이제 식사 끝나고 보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채널이 제일 비싸요.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서로가 돌아서 나는 2,000원 사겠다, 3,000원 사겠다. 그러면 1년 동안 그 시간을 내가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걸 다시 또 재임대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내 그 에듀윌에 있는 공포 선생님이 나한테 채널 하나가 공짜로 나왔으니까 나한테 쓰려면 쓰라고. 그러다 그랬죠. 아, 그거 가서 쓰려면 자료 만들어야 되잖아요. 1시간 동안 가서 해야 되고, 아, 싫다고. 그래 말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토스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부동산 채널이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죠? 다 보면 동네 중개업자들이야. 봐봐, 가서 보면 어디 송파구 고용중개사 대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적으로 뭘 얼마나 하겠어. 그런데 거기 나가가지고 자기가 1시간을 해가지고 보통 1,000만 원 주고 산단 말이에요. 1년에요. 그럼 100만 원 정도죠. 100만 원을 차라리 광고비를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좋다고 봐요. 광고비를 거기다 쏟아붓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동네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계속 자기 동네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송파구 무슨 동 무슨 그것도 아파트도 아니야. 다 뭐요?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사실 그 귀한 시간에 그걸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하면 얼마 한다. 이게 여러분 다요 채널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동산 할 때 하고 싶으면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게 가장 빠르면 그 동네 있잖아요. 그 동네 그것이 유튜브에 다 올려준단 말이죠. 아, 그러면 이 사람이 TV에 나온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검색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왠지 모르게 뭐가 가요? 신뢰가 간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뭐 보면 방송이라는 게 어느 정도 무섭냐면요. 이러면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토마토 부동산만 하다가 공중사를 처음으로 했잖아요. 지금 4주 정도, 6주 정도 지금 방송이 됐나 봐요. 6주 정도. 그런데 우리가 일기 학원이 전국적으로 광고를 뿌리려면 돈이 한 달에 한 4,500 정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광고를 못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회사 아니고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이 있죠. 그 방송이 맨 처음에 오픈을 딱 했는데 첫날 1명 등록했다고 사장이 나한테 전화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첫날 오픈했는데 1명이 등록한 거예요. 보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내가 수요일마다 가서 수요일마다 내가 7시에 촬영하러 간단 말이죠. 그럼 이제 촬영이 끝나면 한 10시 정도 돼요.
그럼 이제 대표실 가서 대표 잠깐 만나고 이제 미팅하고 오거든요. 그 오는데 아주 대접이 아주 좋아요. 그 왜냐면 방송이라는 게 그 정도로 힘이 있는 거죠, 이게. 한 번 나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올해 아무튼 버는 돈은 다 광고에 쏟아붓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광고를 안 해요. 광고 하고 뭐 하는 마냐? 그 뭐죠? 일단 찾아서 돌아야 되니까 파워링크만 딱 하나 하는 거예요. 파워링크. 파워링크 하는 거 그거 뭐 한 달에 해봤자 한 40만 원, 40만 원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워링크 딱 하나만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요? 방송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내가 좀 더 해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이 가장 빠른 거예요. 아무 길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토지 있죠, 토지. 땅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용인 땅 많잖아요. 가가지고 이런 땅이 있는데 이런 땅은 이렇게 한다고 설명하는 거죠, 거기서. 연습해가지고 집에서 남편 앞에 갖다 놓고 브리핑하고 와이프 옆에 갖다 놓고 브리핑 해보는 거죠, 한 번씩. 알죠? 그러니까 보면은 거기서 얘기하는 사람 보면 웃기잖아요. 상담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그게 상담인지. 알죠? 주식이나 이런 것도 거의 다 똑같아요. 알죠? 우리 뭐 주식 고수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식에서는 이제 전문 채널이 토마토 채널. 우리 토마토. 우리가 부동산 토마토는 부동산인데 우리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동산 채널은 주식 채널 많은데 토마토. 내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토마토 채널이 주식에는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와서 보면은 다 저 사람들 여기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생방송하는 거 빼고는 알죠? 다 그 사람들이 시간대를 다 경매를 붙여가지고 시간대를 다 구입해가지고 1년 동안 하는 거. 그러니까 혼자 하면 돈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네끼리 아는 사람끼리 내가요, 첫 주는 내가 하고, 두 번째 주 너가 하고, 셋째 주는 너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4주 동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뭐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 TV 나온 사람이다. 그럼 일단 믿으니까 그 1,000만 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됐죠? 그래서 모든 케이블 TV에 있잖아요. 뭐죠? 종편이 있잖아요. 종편은 다 그렇게 채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요, 공동 소유에는 3가지가 있어, 3가지. 이건 먼저 여러분이 적당히 암기해야 돼. 뭐 봐봐,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봐봐, 공동 소유는 뭐냐면 여러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 3가지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공유, 하나는 합유, 하나는 총유 이렇게. 알겠죠? 여기 봐봐요. 우리가 고대 로마 시대에서는요,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악랄했냐면요, 로마 사람들은요 너무나 풍족하고 먹을 게 많으니까요, 돈도 많고. 로마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 로마에 많이 왔을 거예요. 돈 벌러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굶주리고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돈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일단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예요. 배가 부르잖아요. 손가락 집어넣어서 토하는 거예요. 토하고 나서 다시 또 음식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음식 먹고 음식을 못 먹어서 안달인데 이 사람들은 먹고 토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내 하는 것이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는 게 그 사람들 일상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큼 로마가요 부자가 됐죠. 그러니까 뭐요? 내 건 내가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그 당시에요, 독일은 게르만족이에요. 게르만요. 이 독일은 깡촌 중에서 깡촌인 거예요. 완전 시골 촌동네예요. 그러니까 시골 촌동네는 어떡하죠? 옆집에 누가 언제고 생일이고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아, 오늘 누구네 생일인데, 오늘 오늘이 누구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이게. 그건 뭐요? 서로가 공동체. 알겠죠? 단체성이 있는 것이죠.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럼 봐봐. 여기서요, 공유는 상속재산이에요. 상속재산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1억 남겼어. 자식이 4명이에요. 그 자리에서 4분의 1로 쪼개지는 거예요. 알겠죠? 4분의 1씩. 자, 합의는 뭐냐? 합의는요, 공동 사업하는 거.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 이것을 뭐란다? 조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농협협동조합 조합 아니에요. 농협협동조합 영농조합 아니라고.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걸 조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학원 있죠, 학원. 학원도 조합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원이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하는 학원도 한 달에 약 한 350에서 한 1,500 가까이 왔다 갔다 들어가죠. 한 달에 나가는 돈이요. 한 달 나가는 비용이 1,300, 1,350에서 어쩔 때는 여름이나 한겨울에는 1,500까지 나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한 1,350 정도 이렇게 나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요. 선생님들이 3명 정도. 꼭 민법, 개론, 공법, 민계공이라고 그래. 3명이 모여. 그러면 3사람이 모이면 3사람 돈만 안 줘도 학원 얼추 굴러가죠. 알겠죠? 선생님들 그 월급만 안 줘도 거의 한 500에서 600 가까이 되는데 그것만 안 줘도
갈비가 혹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 세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을 조합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같이 사업하는 거. 그 다음에 총유. 총유의 경우는요, 교회하고 종중하고. 자, 봐봐. 교회 다니시면 분 있어요? 교회, 성당이나 교회. 없어? 아, 있어. 헌금해, 헌금. 아, 헌금해. 그러니까 헌금했는데 그 교회 몇 년 다녔죠? 많이 다녔네요. 뭐, 생각한 거 보니까. 오래 다녔네요. 오래 다녀서 헌금도 그래도 적게도 많이도 뭐, 한 달에 뭐, 일주일에 10,000원 한다고 하더라도 꽤 했겠네요. 그럼 만약에 그 교회 그만두면은 벽돌 한 장 들고 올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걸 우리는 총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내 몫이 없는 거예요. 그걸 총리라고 그래. 내 몫을 말하면 지분이라고 그래. 지분이 없는 거예요. 총리는 지분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교회가 선거 많이 하지 마. 나올 때 벽돌 한 장도 못 갖고 오잖아. 무슨 말이겠죠?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분이 없어. 종중 땅 내 지분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내 죽으면 끝인 거예요. 자, 그리고 종중. 자, 그래서 여기 공유는요, 자기 지분이 있어. 자기 몫이 있어. 합의도요, 이런 공동사업하면 내 지분이 있어, 없어? 아, 있죠. 교회는 지분이 있다, 없다? 교회는 지분이 없다니까요. 지분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는 규약이나 정관. 규약이나 정관을 받는다. 교회는 교회 헌법이라고 그래. 또는요, 뭐다? 사원총회. 여기서 말하는 사원총회라는 것은, 아, 교회가 사원이 아니잖아요.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원총회는 종중은 종중총회. 교회는 뭐라 한다? 공동의회. 들어봤어요? 공동의회 한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 거 공동의회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재건축 조합은 뭐라 한다? 조합원 총회. 이런 것을 한마디로 퉁쳐서 뭐라 한다? 사원총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나 이런 데를 어떻게 한다? 총회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내 몫이 없으니까. 내 몫이.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죠? 가장 큰 문제가 목사들이요, 너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목사들이요, 교회 재산이 그냥 자기 것이냐 그냥 쓰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내 지분이 없다니까요. 목사는 그냥 월급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 교회는 어떻게 하냐? 교회는요, 절대로 개인 명의로 뭐든지 등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몫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교회 이름으로, 종중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래 있다 보면 교회 목사들이 다 어때요? 집 하나, 두 개 부동산 사다 보면 거기에서 어떻게 돼? 슬그머니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 돼 있죠. 그럼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 보면 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돼 있죠? 그것은요,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알겠죠? 뭐 그 정도만. 그렇다는 거죠.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자, 지분, 합의는 지분이 있는데, 합의는 봐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이 네 사람이 지금 사업한단 말이죠. 근데 혼자 앉아가요. 자기 그냥 여기서 빠진다고 갑자기 자기 혼자 빠지겠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기가요, 저 친구가 여기 들어온다니까 나 그냥 저 친구 여기 들어오고 나 나갈래.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왜요? 우리 네 명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여기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두 사람이 괜찮은데 저쪽하고 철천지 왼수야. 그럼 어떻게 돼요? 튕겨나가게 되면 그냥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쉽지는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분은 있지만 지분을 처분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한다?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지 처분을 해. 우리 그런 거 하죠. 이런 계모임, 여자들 계모임도 합의예요. 계모임도. 우리가 이렇게 셋이서 계모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길거리 가다가 저 친구를 만났어. 고등학교 친구를. 와서 얘기하죠. 아, 저 친구한테 우리 계모임 한다 그랬더니 걔도 오고 싶어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둘이 뭐라 한다? 오, 걔 있었어. 걔 착하지. 뭐 오라고 그래. 그럼 같이 모이면 오는 거예요. 알겠죠?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그런데 뭐라 한다? 나 걔는 고등학교 다닐 때 걔가 나한테 이런 거 있지? 그럼 뭐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돼. 이해됐죠? 왜? 합의하고 총유는 아까 내가 뭐랬죠? 단체성, 공동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공유는 그런 거 없어. 공유는 그냥 너는 너. 공유는 아까 뭐라고 했죠? 로마라니까요. 너는 너, 나는 나. 이 지분은 자기 마음대로 지분 처분해줘요. 처분의 자유가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 봐봐. 이 합의하고 총유는 여러분 거의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재산에 관심 있어요? 관심 없죠? 여러분 우리 보면요. 교회에서 교회 끝나고 나서요. 밥 먹으러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있죠. 꼭 있어. 왜요? 헌금 안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왜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요. 밥이라도 먹고 빨리 도망가야지. 알겠죠? 그런데 헌금 많이 낸 사람은요. 밥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왜요? 그 사람은요. 자기 헌금을 많이 냈으니까요. 목사님이 자기를 알아줘야 되잖아요.
와가지고 어슬렁거리고 여기저기 간섭 다 해. 알겠죠? 아, 저 사람은 오늘 헌금 좀 했나 보다. 알겠죠? 왜? 그 사람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도 굳이 배고프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헌금 안 한 사람은요, 밥이라도 빨리 먹고 도망가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밥 먹으러 간다. 그 다음에 헌금 안 한 사람이야. 알겠죠? 가서 인사해. 다음에 헌금하세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 알겠죠?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류하고 합유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지금부터 이제 뭘 본다? 우리가 공유를 가지고 본다. 이 말이죠. 공유. 자, 그럼 봐요. 공유는 뭐가 있다? 지금부터요, 지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지분이. 지분이란 말을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부동산 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이렇게 있죠? 갑의 지분이 3분의 1, 을의 지분이 3분의 1, 병의 지분이 3분의 1,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일문일권이죠? 일문일권주의죠.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자가 몇 명이다? 하나의 토지는 소유자가 한 명이에요. 그런데 네 명이 같이 샀죠. 네 명이서 이렇게 네 명이. 그러면 이 토지의 소유자가 몇 명이죠, 지금? 그러면 큰일 나.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일물일권이라고 했잖아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분은요, 무조건 이 지분을 다 더해. 지분은요, 무조건 이걸 다 더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해.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요, 9분의 3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게 잘 안 되면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내일 아침 9시에요. 집 밖에 나오면 노란 차가 지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노란 차 타고 한번 갔다 오면은 알려줄 거예요. 착실하게. 알겠죠?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얼마다? 1이죠? 그러니까 이거 한 개의 소유권이에요. 그러니까 지분을요, 딱 됐는데 1이 돼야지, 1이. 봐봐. 지분을 다 됐더니 3분의 4가 됐어. 그럼 돼, 안 돼? 그럼 큰일 나. 자, 여기서요, 또 중요해. 판례가 뭐라 했냐? 지분을 다 더했더니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무효다 그랬어. 다시.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무효다. 저기서 분자가 뭐고 분모가 뭐예요? 이거 잘 안 되죠? 잘 안 되면 내일 아침 9시에 노란 차를 타고 갔다 오면 돼. 알겠죠? 밑에 있는 게 분모고 위에 있는 게 분자죠. 왜요? 엄마가 애를 업고 있잖아요. 업고 있으니까 밑에 깔려있는 사람이 엄마고 위에 타고 있는 애가 애잖아요. 아들이죠? 아들. 알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죠. 그래서 분자가 분모보다 크죠? 그럼 그것은 무효라고 했어요. 무효. 왜? 소유권 몇 개인데? 하나인데. 그러면 4분의 3, 3분의 3은 1.333이잖아요. 1이 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게 중요해.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요, 소유권이 한 개인데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한 개의 소유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 개가요? 불량적. 불량적이란 말은 뭐예요? 양으로 나눌 분자, 나누어져 있다 이 말이죠. 불량적 일부분. 일부분이 뭐예요? 일부분은 뭐다? 3분의 1이다 이 말이죠. 한 조각이죠. 이것을 지분이라고 그래. 알겠죠? 지분 이렇게.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8분인가요? 8분이 계시네요. 여러분이 여러분요 이 건물을 사면은요 각각 지분 얼마씩이다? 8분의 1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8분의 1이 뭐다? 지분이다. 지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분의 1? 몇 명이서? 3명이서 원래 샀는데 한 사람이 세금을 못 내가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 사람이 그 세금을 갖고 3분의 2가 되고 저는 3분의 1이 오케이. 자, 그것도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해. 아, 세금 못 냈다 그랬죠? 비용을 못 냈네요. 오케이. 자, 그것도 좀 이따 나와. 자, 이렇게요. 이걸 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지분은 그럼 어때? 지분은 먼저 우리가 등기를 할 때 공유에 등기하고요. 지분에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뭐냐? 등기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봐봐요. 등기부 이렇게 딱 있잖아요. 등기부 한번 혹시 와서 봤어요? 등기부 이렇게 돼서 공유자, 갑, 을, 병 이렇게 을, 병을 공유에 등기라고 그래. 공유. 아, 그러면 딱 등기부마다 이 땅에는 소유자가 몇 명 있다? 세 사람이 같이 묶여 있구나. 복잡하네. 이 정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다? 여기서 갑, 지분 3분의 1 지분 3분의 1 지분 3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럼 밑에 빨간 걸 뭐라 한다? 지분의 등기라고 그래. 그래서 무조건 보지 말고 등기를 보면 이제 공유의 등기, 지분의 등기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두 번째로 뭐냐면 실제는요 갑은 3분의 2고요 을은 3분의 1이에요. 실제는. 그런데 등기부에요 갑은 3분의 1 을은 3분의 2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없어? 등기 잘못될 수 있죠.
등기 서류 지출할 때 잘못 지출할 수 있죠. 3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제3자가 봤을 때는 무조건 등기부를 본다고 그랬죠? 등기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병이라는 사람이 의뢰 지분을 샀어. 원래 의뢰 지분은 얼마인데, 원래는? 3분의 1이죠. 그래도 제3자는 얼마나 산 꼴이 돼? 3분의 2. 얼마? 3분의 2.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는 뭐로 가? 실제로 가자, 실제로.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이 땅을요, 이 땅을 3분의 2, 3분의 1로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땅을 분할하려고 그래, 분할하려고 할 때는 땅을 분할하죠? 그럼 제3자고 분할해요? 자기네들끼리, 공유자들끼리 분할해요? 공유자들끼리 분할하죠? 그래서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이게 시험에 나왔어.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실제 지분대로 분할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분의 탄력성. 지분의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어. 그럼 혹시 탄력이란 말이 뭐예요? 탄력이 있는 뭐 이렇게 하죠? 여자분들 혹시 스타킹 신으나요? 스타킹 잡아 당겼죠? 당기면 어떻게 늘어나죠? 놔두면 어떻게 돼? 원 상태로 회복하죠. 이걸 탄력이라고 그래. 우리가 소유권은 몇 개라고 그랬죠? 소유권은 하나인데 지금 소유권이 하나인데 이것을 나눠놨잖아요. 토막토막 나눠놨죠. 그냥 이것은 항상 얼마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완전한 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탄력성이라고 그래. 알겠죠? 탄력성. 그럼 봐봐. 여기 갑 지분이 3분의 1, 을 지분이 3분의 1, 병 지분이 3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봐. 여기서 병이 사망했어. 사망했어. 여러분, 제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시계를 보세요, 여러분요. 아까 학생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빨리 끝내달라 그래서 빨리 끝내주는 것을 하는데, 알겠죠? 자, 사망했어. 그런데 상속인이 없어. 그럼 원래 있잖아요. 내가 이 집 주인이야, 내가 죽었는데 상속인이 없어. 그럼 국가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속인이 없잖아요. 그럼 국가가 되는 거예요. 무주의 부동산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 사망했죠? 지분은 상속인이 없죠? 그럼 이건 국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의 지분이 갑하고 을한테 가는 거예요. 얼마를 향해서 달려간다? 얼마를 향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전한 일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얼마가 돼? 이게 오니까 얼마가 돼? 2분의 1? 2분의 1이 되죠. 이놈이 또 죽었는데 또 상속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완전한 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완전한 소유자가 돼. 그런데 갑이 또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디로 가? 오케이. 그때 국가로 가는 거예요. 이걸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탄력성이 뭐다? 이런 봐봐. 여자분들. 스타킹 잡아 당겼죠? 당겼더니 탁 놨더니 어떻게 해요? 원래 상태로 가, 안 가? 가죠. 원래 소유권이 몇 개였어? 하나였는데 어떤 놈이 세 놈이 잡아 당긴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각각 죽으니까 다시 원상태로 뭐가 됐다? 일이 됐다. 그걸 말한다. 탄력성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도 지분 비율로, 권리와 의무는 지분 비율로. 자, 봐봐. 저 땅에서 수익이 3억이 났어. 3억 원의 수익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각각 얼마씩 가져? 3억 원의 수익이 나면 각각 얼마씩 가져? 각각 1억씩 가져가죠. 1억씩. 자, 그럼 지금 아까 이분이 얘기했죠? 비용이 1,000만원이 났어. 3,000만원이 났어. 그럼 얼마씩 비용을 부담해? 그 1,000만원씩. 지분의 비율로. 1,000만원씩. 그런데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몇 년 이상? 1년 이상. 1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세금 같은 거 안 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지분을 내가 사버릴 수 있어. 그 사람의 지분을 내가 사버릴 수 있다고. 지분 매수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까 여러분요, 저분이 지금 얘기했죠? 3명이서 같이 했는데 세금 안 내가지고 한 사람이 샀더라. 그걸 뭐라고 한다? 지분 매수 청구권이라고 그래. 다시 뭐라고 한다고? 지분 매수 청구권 이렇게 얘기해. 됐죠 지금? 됐어요? 오케이. 이걸 지분 매수 청구권 책이 다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지분이라는 게 너무너무 복잡한데요. 책을 지분이라고 하는 공동소유 책을 읽었더니 제가요 공유회사 책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지분을 똑바로 지분이 뭔지를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쓰는 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왜냐면 지분이 그렇게 어려워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묻고 싶은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근데 그 3분의 1을 제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대부분 관계없어. 그 다음 3분의 2. 3분의 1이 제가 지분이잖아요. 근데 이 3분의 2 가진 사람이 그 땅에 가서 제법 풀한 포기도 만지면 안 된다.
오케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저걸 설명을 해. 자요, 그래도 짧은 공유에 있을 거 다 있네요. 그래도 지분도 매수하고, 알겠죠? 이런 상당히 드문데 이런 것은 케이스가, 알겠죠? 지분 매수권권. 자, 그다음에 이제 봐봐. 그래서 이제 이게 토지죠. 토지면 이걸 말한다 공유물이라고 그래. 공유물에 대한 공유 관계예요. 자, 지금부터 공유 관계. 자, 지금부터 봐봐요. 자, 공유 관계 먼저요. 사용하고 수익을 해. 사용 수익은 어떻게 하죠? 사용하고 수익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저걸 지금 저분이 지금 한 사람이 지금 농사 짓고 있다잖아요. 사용하고 있다잖아요. 사용 안 해요, 그 사람도. 그러면 누가 해? 아무도 지금 용서 안 해요. 오케이. 그러면요, 봐봐요. 이때는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고 수익해야 돼요. 됐죠? 자, 그럼 봐봐요.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한다. 자, 땅이 있죠, 땅이 이렇게 있죠. 갑의 지분이요 3분의 2, 을의 지분 3분의 1이에요. 을이 뭐라냐, 을이 나 이 땅 이만큼, 땅 3분의 1이니까 하나 둘 셋 나 이만큼만 내가 이만큼 3분의 2가 이만큼만 내가 여기다 농사 짓겠다. 된다 안 된다? 저분 3분의 1이죠. 된다 안 된다? 응? 그냥 얘기해. 아무렇게나 던지면 돼. 어차피 어제 강의 왔는데 우리는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강의를 했더니 한 분이 밑에 댓글에다가 이제 실시간 채팅이 올라오는데요. 무슨 말인지 정말 어렵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만약에 지금 내가 강의한 거 한 번에 이해하면 우리 학원 망한다고 그랬어. 왜요? 한 번에 이해가 좀 더 이상 다음 달에 학원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공중개사 과정이 왜 1년이겠어요? 공중개사 과정이 왜 1년이겠어요? 한 번 들어서 된다 안 된다? 적어도 5번 이상을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도 안 되니까 재수하는 거잖아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요, 다른 데 학원 가면 재수, 삼수하는 사람들 그냥 수두룩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지금 설명한 것이 잠깐 이해가 안 돼도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재수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저 사람은 공부 못하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성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공부하면 이것저것 다 버리고 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일도 해야죠. 자식 걱정도 해야죠. 부모 걱정도 해야죠. 뭐 친구 상가집도 가야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어린 친구들은요, 뭐만 하면 돼요? 밥만 먹고 공부하면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들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몇 살 때 한지 아세요? 상대성 80살이요. 아인슈타인이 그때 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때 80살이면 지금으로 보면 100살이 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나이가 80이었으면. 왜냐면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그것이요, 거의 뭐 81세가 뭔가 그랬대요. 알겠죠? 그러면요, 그때 나이 81세가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지금은요, 100세가 훨씬 넘어. 지금은 뭐, 붓도 못 들 그 정도의 나이죠. 그래도 그렇게 다 한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단지 장가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요,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공부하면 알겠지만 집에서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왜요? 공부가 세상 제일 편하게 보여요. 왜? 책상에 앉아가지고 혼자 앉아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제일 편한 직업이 공부하는 직업 같아요. 진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어린애들 공부 안 하면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상당히 힘든 직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죠. 자, 그럼 봐봐. 3분의 2인데, 그럼 여기 봐봐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차가 하나 있어, 차가 있는데요. 갑은요, 지분이 3분의 2. 그 다음에 을은요, 3분의 1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차를 3등분 해야 되겠죠? 3등분. 그래가지고 을이 뭐란다? 3등분. 여기요, 본네트 부분. 여기는 그래도 카페네요. 자리가 있으니까요. 여기는 자기는 여기죠. 여기 어디죠? 시체 보관실이잖아요. 뒤트렁크, 우리 보면 영화에 보면 다 시체 어디다 싣고 다녀? 여기 보관하면서 싣고 다니잖아요. 알겠죠? 이 사람 여기 이러면 시체 보관하면 타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그럼 된다 안 된다? 여기는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지분을 설명을 할 때 땅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진이란 거 본 적이 있어 없어? 땅 갈라진 거 봤어 안 봤어?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이 갈라진다고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다가 이렇게 돌담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 어떠냐고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이게 돌담을 해가 딱 경계가 있죠. 경계가 있는 것은 뭐냐면 두부 한 모 있죠. 두부 한 모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3분의 1토막 딱 잘라가지고 남한테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토지에 대한 경계는 뭐하고 똑같냐? 토지 한 모를 사가지고 딱 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기요, 톱으로 저 자동차 저기를 썬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이게. 토지는 왜? 땅은 갈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분을 설명을 할 때 땅으로 설명하면 이건 골치 아파요. 알겠죠? 자동차로 설명하면 딱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차가 굴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차가. 차가 굴러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 차 전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래서 전부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비율로. 비율이 뭐예요? 1일, 1개월, 1년 이렇게 하면 1일은 뭐예요? 1일은 몇 시간씩? 몇 시간? 이 사람 몇 시간? 16시간. 이 사람 몇 시간? 8시간 이렇게. 여기는 1개월은 이 사람은 며칠? 20일. 3분의 2니까. 이 사람은 얼마? 10일. 1년은 이 사람은 얼마? 8개월. 여기는 얼마? 4개월.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4개월 동안 차 전체를 타고 다닌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래야지 굴러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 그러면 자기 지분은 3분의 1인데 차 전체를 타고 다녀. 그 말은 내 지분은 3분의 1인데 차 전체를 끌고 다니려면 내 지분이 이 전체의 3분의 1만큼 미쳐야 돼, 안 미쳐야 돼? 미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분이 3분의 1이면 여기서 딱 3등분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내 게 아니고, 알겠죠? 이 전체에 나의 권리가 3분의 1이 이 전체에 미치는 거예요. 물론 이쪽은요, 3분의 2가 여기에 미치는 것이고, 나는 3분의 1이 여기 전체에 미치는 거예요, 전체에.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차 전체를 끌고 다니죠. 아니, 뒤에 시체 보관실만 미치면 거기만 끌고 다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차를 전체를 끌고 다니잖아요. 언제 동안? 하루로 말하면 8시간, 한 달로 말하면 10일간, 1년으로 하면 4개월 동안.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끌고 다니려면 내가 이 차 전체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그 전체에 100%가 미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몫이 얼마가 미친다? 3분의 1이 미친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연상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 그래서 우리가요, 같이 둘이 사업을 하는데 3분의 2고 3분의 1이면 나는 여기만 청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우리 보통 그러면 너 이쪽 해, 나 이쪽 할게. 이렇게 둘이 삐져가지고 싸우면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럴 때는 토지를 분할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디에 미친다? 전부에 미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해요. 여기 이제요, 여기. 지금 이제 저분이 얘기한 것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존행위를 하려면 보존행위는 누구를 위해서 하냐? 공유자 전원을 위해. 전원을 위해서 해야 돼. 전원을 위해서 해야 돼요. 보존은요, 어떻게 한다? 뭐를 보존한다? 누군가가요, 불법 점유, 그 다음에 무효 등기라든가, 불법이란 무효란 말 있죠? 그러면 내가 불법 점유랑 무효 등기는 그래서 누가요?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각자가 전부. 그 다음에 관리행위는요, 관리는 뭐다? 여기 임대 주는 거, 임대행위, 월세 주는 것, 또는요, 여기 점유하는 거, 내가 땅을 점유하려면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돼. 지분의 과반수. 저분 지금 지분이 얼마죠?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저분은 사실은 공유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3분의 1의 지분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것을 있을 때, 여러분 살 때는 공동소유로 살 때는 잘 해야 돼. 내가 단지 이것을 투자 명목으로 살 것인지,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내가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지분을 과반수로 취득해야죠. 알겠죠? 과반수가 안 되면 땅 점유 못 해요. 그 사람 하지 말랬죠? 그럼 저분은 못 하는 거야,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보다 토지 분할해 달라고 했지, 분할. 우리 땅 분할합시다. 그럼 둘이가 서로 좋은 데 가지려고 하겠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냥 재판으로 분할을 청구해야 돼요. 재판으로 분할할 수밖에 없어. 저분은요, 길 있는데 여기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이쪽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협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재판으로 해가지고 재판상 분할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땅을 아예 제3자한테 팔아가지고 3등분 해가지고 나누어 갔든지. 알죠? 그러니까 소수 지분은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분할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과반수가 절대로 손가락 털지 말라겠죠? 손가락 대지 말라고 했죠? 그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지금? 그러니까요, 지분이란 게
이걸 모르고 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분 이제 그러지 않겠죠, 이제. 그냥 내가 그 땅이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이에요. 아, 예. 그러면요, 괜히, 그러니까 투자 접촉하면 땅이라도 농사라도 지어야 되는데요. 그걸, 그렇게 투자 가치는 없는데 어. 점점 이제 오르고 아, 점점. 이게 지금 이제 싹이 나오고 있나 봐요. 아, 돌만 몇 개 치워주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게 여기다 농사도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쓰고 싶은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쓰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해주니까. 내 말은 3분의 2가 싫다잖아요. 아니 제보고 팔아라 해요. 원래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게 이제 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가반수가 지금은 가반수가 좋은 것처럼 보이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나중에 있잖아요. 땅이요, 3분의 1이라 해서 내가 이쪽이 내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땅 팔려고 갑자기 돈이 없어 땅 팔러가죠. 그때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나 싫은데? 이렇게. 나는 집은 안 팔 건데? 이러면. 이제 그걸 지금 농사를 안 지으면 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농사를 지어라 해요. 나가서. 근데 그쪽은 손을 못 대게 하니까 제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시켜요. 오케이. 그런 경우는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그건 보존행위가 안 되는 거죠. 보존이.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관리행위 할 때는 임대행위라든가 점유를 하거나 그렇게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사용하고 수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반수에서는. 그러면 나는 그거 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 모든 책임 그 사람이 지는 거죠. 자기가 책임을 지겠죠. 못 하겠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같이 나오죠. 세금이 같이 나와도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봐봐. 이제 봐봐.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보는데 만약에 우리 지분이요 이렇게요. 내가요 3분의 1이죠. 갑이죠. 지금 저분이요. 여기 을이요 3분의 2죠. 3분의 2.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아, 이거 뭐 시가 없어. 8시 33분이요? 자요 3분의 2죠. 3분의 2인데요. 이 사람이요. 이 3분의 2 이 사람 뭐냐? 이것은 가반수죠. 지분 가반수죠. 이 가반수는요. 소수 갑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동의 필요 없이 갑에. 저분요. 동의 안 받아요. 자기 멋대로 뭐 할 수 있냐? 자기 멋대로 가반수를 점유할 수 있고 자기 멋대로 뭐 할 수 있냐? 임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소수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짓고 싶으면 저 사람은요. 묻지도 않고 자기 혼자 농사 짓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점유해서 농사 지으면 다 점유하면 이 사람은 그러면 못 하니까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그럼 저분은 뭐 할 수밖에 없냐? 이 땅 전체를 거기 땅 임대 주면 얼마 정도 되죠? 임대 주면 월세? 아니 그냥 얘기하지 마. 아무렇게나 얘기해. 아무렇게나. 아니 월세가? 아니 월세가 모르겠어요. 아니, 오케이. 100만 원은 거지. 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30만 원. 월 30만 원. 월 30만 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원래 이걸 임대를 주면 30만이라고 해봐. 월. 그럼 이 사람이 몫이 얼마죠? 3분의 2죠? 20만 원 가져가고 나는 얼마죠? 10만 원 가져가는데 이 사람이 지금 다 쓰고 있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10만 원 달라고 그 말밖에 못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임대 주면 누구한테 물었더니 다 30만 원 받는데 그럼 너가 다 쓰고 있으니까 나한테 10만 원 줘. 너가 거기서 뭐 지지고 볶든 말든 내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땅을 갖다가요. 이 사람은요. 3분의 1은요. 여기다가 산삼을 심어가 인삼을 심어가지고 돈 버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지금 점유에 사는 거지 이 사람이 수익한 게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에요. 아, 이 사람 그럼 수익 없으면 그럼 안 줘도 돼?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익 없으면 어떡할 거야? 1년 동안 농사 지었는데 수익이 없어. 혼자 농사 지었는데 그럼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줘?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그러니까요. 소수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갑이 동의도 받지 않는다니까. 이게 무섭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이 가만수가 이것을요. 누구한테? 병한테 임차인 월세를 줘요. 자기 멋대로 임대 준다니까요. 월세 90만 원 받죠. 90만 원 받죠. 아, 돈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말 혹시 있나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동사는 깔끔하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돈은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각자가 뭐요? 지분 비율로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대 주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임대료 중에서 90만 원 중에서 이 사람 얼마 가져가고? 60.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30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계약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돈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돈 달라는 말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열받죠? 3분의 1인데 이 사람한테요. 나 3분의 1만큼 내 땅이니까 인도해줘. 돼 안 돼? 아까 내가 왜 안 된다고 그랬어? 땅이 3분의 1이면 3분의 1 여기가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어디 떼줘?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글쎄 못 떼주죠. 왜? 지분이 어디에 미치니까? 전부에 미치니까. 그래서 떼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분이 3분의 1이라고 해서 내가 3분의 1 여기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내 지분이 이 건물 전체의 3분의 1. 여기는요.
내 건물 전체에 얼마가 미쳐? 3분의 2가 미치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그냥 분할해야죠. 두부 썰듯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분의 1에 3분의 1만큼 90만 원 중에서 3분의 1만큼 30만 원 나한테 달라.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하고 계약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이게 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제도죠.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분할할 수밖에 없죠. 땅이 몇 평이죠? 아, 근데 그건 임야인데 그러면? 임야도 있고 논도 있고 뭐 밭도 있고. 그래요? 만 몇 평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그 전체를 그러면 그 뭐냐면 지목이 아예 달려버리는데 지목이 그러면 등기부가 여러 개가 걸려 있는데 등기부가 그건 뭐 분할을 하려고 해도 만만치 않죠. 그게 누가 사는 수밖에 없죠. 팔거나.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제 없을 때 이제 B라는 사람 세금을 본인이 내고 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아, 그거 안 되죠. 그것은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분 매수는 누구나 사는 거예요. 가치가. 여기 이제 이번에요. 이 사람 3분의 1이죠. 우리 갑이요 3분의 2죠, 이제. 그러면 3분의 2죠. 3분의 1밖에 안 된 사람이요. 여기 이제 뭐 하려고 하냐? 여기서 점유하려고 그래. 점유. 3분의 1이요. 우리 지금은요. 공유자가 아니죠. 공유자 중 1인이죠. 1인. 누구죠? 을이요. 뭘 한다? 점유를 하려고 그래. 점유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불법 점유가 돼. 저분이 점유하죠? 그럼 불법 점유예요. 왜? 가반수가 안 되니까. 알겠죠? 불법이 돼요. 그럼 손해배상 해야 돼요. 근데 저기 약간 야산이라 2차선 도로변에부터는 약간 야산이라 이제 방치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그건 좀 있다. 불법점이죠? 불법점이가 들어간다? 이때 불법점이면 갑은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어. 방해 제거. 너 나가? 청구할 수 있어. 나가라고. 갑이. 야, 너 나가? 할 수 있어. 등기하죠? 등기는요, 무조건 3분의 1만큼의 등기는 유효가 돼. 유효. 근데 만약에 저분이요, 저분이 전부를 만약에 전부 등기하면 어떻게 해? 전부를 등기하면 어떻게 되냐? 3분의 1만 유효고, 3분의 2는 뭐가 된다? 남의 걸 등기한 거죠? 그럼 무효죠, 무효니까요, 갑은 3분의 2 말소를 청구해,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이건 뭐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공유자 중, 갑하고 을 중에서 지금 그런 것이요. 지금요, 제3자가 등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제3자가 등기하면 안 되죠? 그럼 무조건 무효가 돼. 무효니까 뭐라 한다? 말소를 청구해, 말소. 누구든지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어. 문제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어.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이 경우도 갑이나 또는 갑이나 을이 무조건 방해 배제, 나가라 할 수 있어, 나가라. 야, 나가.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3분의 1이어도. 나도 할 수 있어. 왜? 내 땅이니까. 나의 지분이 어디에 미쳐? 땅? 전체에 미치는데 어떤 놈이 지금 점유하고 있죠? 비록 3분의 2지만 여기 전부에 미치니까. 알죠? 너 나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방해 제거. 나가라 할 수 있어. 그걸 방해 제거라고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면 그러면 손해배상이 나와, 안 나와? 손해배상.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면 손해배상, 불법 점유죠? 그럼 손해가 있어, 없어? 있죠.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이 만약에 6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떡한다? 이 사람이 30만 원 가져야 되겠죠? 60만 원이면 40만 원 가져가고 내가 얼마죠? 20만 원. 그래서 나한테 20만 원 달라고 해야 돼. 나한테 60만 원 다 주면 내가 저 사람이 40만 원 주고 내가 20만 원 가져. 그럼 절대로 안 돼. 돈은 무조건 각자가 자기 것만 가져가. 그러니까 이분이요, 지금요, 제3자가 뭘 했다고? 뭐 지었다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니, 제3자가 뭐 하고 있다며, 아까. 제3자들이 제가 보니까 산소 같은 걸 꽤 좀 썼더라고요. 산소까지 썼죠? 그럼 산소를 썼으면은 산소는 2001년 이후에는요, 2001년 이전에 있었던 산소들은요, 20년이 지나면은 분묘 기득권을 취득시효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분묘를 계속 두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런데 2001년 이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앞으로 2001년 이후에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여기다 산에다가 묘를 쓴 사람은 알죠? 10년, 100년 지나도 이 묘를 이 땅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그러니까 파가라고 해야 돼. 알죠? 이장에 가라 이렇게. 그런데 저분이 지금요 얘기한 것은 제 생각인데 아마 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묘를 쓸 수도 있죠.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지 저분이. 왜냐하면 남의 산에다가요 다 뻔히 보이는 데다가 앞에다가요 묘를 썼을 리는 없거든요. 그렇게 묘를 쓰려면 어디다 써야 돼요? 산속에다 썼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자꾸 지금 팔아라 하고 하는 거 봐가지고는
아마도 그러면은 저분하고 그 과반수권자하고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묘를 썼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갑하고 그 사람은 두 사람이다. 그 두 사람은요, 지금 이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한테 묘를 쓰다가 하는 것은 그만큼의 땅이 없어진 거죠. 그걸 처분행해요. 묘를 쓰다가 하려면 그것은 남한테 묘를 쓰게 하죠. 그럼 내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럼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묘가 있으면 더 이상 그 땅 쓸 수 없죠. 그걸 처분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지 위에 건물을 지으면 이 땅을 쓸 수 있어 없어? 그걸 처분행이라고. 그런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묘를 쓰게 만들었으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가 없죠. 그러면 그건 불법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면 3분의 2도 나한테 손해배상해야 되고 묘를 쓴 사람도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주 간단해. 지분은 너무너무 간단한데 이 간단한 것을 모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경매를 하거나 뭐 어디 가서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무식한 놈이 와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가가지고 10명 모이래. 10명 모이죠. 그럼 어떡하냐, 소개한 사람 나는요, 선생은 거기서 돈 안 들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9명이죠. 여기 9명이죠. 나까지 하면 1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10억짜리인데요, 자기네들이 얼마다 1억 1,000씩 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리고 나는요 그냥 공짜 들어가. 나 소개했다고, 선생은. 그러니까 TV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제 여기 쪽에서요, 자기 지분 좀 팔고 싶다고 그래. 살 사람이 있어 없어? 10명인데 없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이 건물 팔자고 그래. 그러면요 선생하고 이 두 사람 친해. 한 사람이 노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좀 팔자고 하는데 그럼 못 팔죠. 어떻게 팔아 집을? 알았죠? 전원의 동의해서 판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원의 동의 없죠? 한 수 없이 이 사람이요 하다가 포기하고, 그러면 나 이거 1억인데 누가 5천이나 주고 내 거 샀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선생이 모른 척하고 내가 소개해준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데려가가지고 너 5천하고 내 5천 해가지고 실제 1억짜리인데 5천이 돼가지고 5천 들어오고 내게 또 5천이 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은 한 10년 흐르면 다 포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선생하고 제일 친한 사람 둘만 남든지 혼자만 남든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은요 팔자가면 절대 연락 안 해버리죠. 못 파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이제 와서 사정하죠. 선생님한테 돈 많이 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때 못 이긴 척하고 계약금 나한테 내 통장에 다 집어넣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만 손해만 보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이게 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TV에 나가서 아까 얘기했죠. 그 사람들 다 자기 돈 주고 채널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지분을 살 때는 적어도 2명 이상 붙으면 그건 끝이에요. 협의가 안 돼. 그리고 두 사람이 친하죠? 그럼 내가 끼어 들어가죠? 그러면 나는 언제나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가반수가 안 되니까. 내가 뭐 좀 하려고 하면 둘이 짜가지고 안 한다고 해버려. 왜요? 그러면 저쪽에서 친구니까 야, 너 좀 해줘. 그러면 이쪽에서 노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뭐가 중요하냐?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아시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